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귀중한 자리에 발제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 방향은 제가 토론문을 이렇게 살짝 읽어봤는데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공정위하고 무관합니다. 공정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금융감독이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구가 어떻게 감독할 건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우선 이제 내용은 3개의 꼭지로 돼 있는데, 하나는 금산복합그룹을 우리가 편의상 공정거래위에 신고된 31개 대기업 집단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정을 해보면,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이제 가장 상식적인 얘기고, 더구나 오늘 얘기가 재벌개혁과 관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31개 대기업 집단 중에서 금산복합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그룹의 비금융계열사와 금융계열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걸 잠깐 보고, 외국에서는 당연히 재벌이 없죠. 재벌이 없지만 금산복합그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은 이제 미국도 은산분리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은행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산업자본이. 그렇지만 이제 non-bank financial company, 비은행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감독할 건가와 관해서 이제 도드 프랭크 액트가 그 부분을 이제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 그 현황과 저런 감독책의 기본 방향의 취지를 감안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거를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산복합 재벌그룹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하는 금융기관이 중요한 금융기관이냐, 뭐 조금 우리가 체제적 위기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강조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냐. 예를 들면 은행을 지배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보험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거나,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금융투자회사, 옛날식으로 말하면 증권회사죠,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 회사가 망가질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커다란 위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금융회사가 망가져도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럼 뭐 그거는 이제 좀 부차적인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망가지면 큰일 나는, 이제 시스템 전체가 큰일 난다 할 때 그런 금융기관을 제1종 금융기관, 타입 1 파이낸셜 컴퍼니, 파이낸셜 펌, 그다음에 나머지를 타입 2, 예를 들면 제1종이 아닌 무슨 대부업체 조그만한 걸 가지고 있다, 아니면 해외에 무슨 뭐 조그만한 금융투자회사를 자회사라 그런 걸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 뭐 그 회사 망가진다고 국내 금융 시스템이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금산복합그룹이 누구를 지배하고 있느냐로 나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형태가 깔끔하냐, 그 금융 회사들이 얽혀 있는 형태가 뭐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 있듯이 막 이상하게 비비 꼬여 있냐, 아니면 나름대로 보기 투명하게 깔끔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주회사 같은 게 존재하냐, 또 그 지주회사가 관련된 회사를 다 포괄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K 같으면 비금융회사로 지주회사를 다 갖췄죠. 근데 금융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SK증권이라는 금융회사를 가지고, 지주회사 체제 내에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니까 다른 쪽에 이상하게 얹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금융지주회사인데 비금융회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지주회사 체계 내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자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비금융회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 같으면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산업자본이에요. 야,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농협은 특별법으로 이제 농협 경제지주와 농협 금융지주로 나눴습니다. 근데 그 지주에 안 들어가는 또 계열사가 또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중공업, 롯데할인, 미래에셋 이런 거는 주된 금융지주회사가 없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두 개 금융지주회사가 아주 자잘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롯데그룹 전체를 통할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도 지주회사를 갖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간단한 지배관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주회사입니다. 삼성그룹 내에 있는, 물론 뭐 다른 뭐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류 기준은 금산 분리를 위배하고 있느냐 현재. 예를 들면 삼성, 뭐 농협도 그렇겠지만 농협 특별법이 있죠. 삼성은 위배를 했었고 그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금산법 파동 때 난리를 쳐가면서 삼성만을 위한 부칙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구조에는 임시로 면죄부를 줬지만 저 구조를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면 당장 금산분리 문제가 생기고요. KT 문제 많습니다. 지금 뭐 계속 언론 이제 뜨고 있는데요. 어제 뭐 그제 이제 뭐 애초에 증자 이거 다 했다. 근데 은행법이 안 바뀌어서 지금 뭐 제3자 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언론 기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신문 기사에 사실상 지배자 역할을 해왔던 KT는,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서류상으로 KT가 의결권을 4% 행사하고 토탈로 추가 4%를 갖고 있어서 은행법 16조의 1을 형식상으로 이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을 지배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은행법 위반이 되겠죠. 그런 이제 또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 법을 위배하거나 위배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관점에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개별 이제 금융회사를 보면 삼성은 비금융 45, 금융 17, 그리고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CF라고 하는데요. CF인 삼성생명을 포함해서 금융, 비금융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 이제 산업자본과 은행 다 지배하고 있고, 미래에셋 소위 왜 나왔냐? 미래에셋 대우가 이제 증권사 중에는 제일 큰 그런 증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수 금융사가 있고 또 산업자본도 있고 만수산 드렁치기예요. 네, 여기는. 한화는 대한생명 갖고 있죠. 그다음에 KT, 이거 지금 은행법 위반 이슈가 걸려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금융계열사를 보면 제가 이제 큰 것들은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을 CF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삼성생명 때문에 관심사고요. 농협은 이제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은행을 지배하고 농협금융지주는 은행지주회사입니다. 물론 경제지주 내 단위조합 중에 금융업을 또 하는, 이제 은행업을 하는 단위조합 농협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고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일단 특별법으로 묶어놨습니다. 오늘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비금융사는, 금융사는 뭐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BI, 미래에셋 컨설팅, 뭐 수원학교 사랑 주식회사, 이거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우리 눈에 띄는 거는 부동산 114죠. 네. 그다음에 한화, 대한생명입니다. KT는 금융계열사를 딱 4개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K뱅크는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K뱅크에 대한 지배권 문제가, 근데 사실 K뱅크에 있어서 형식상의 최대 주주는 10%씩 갖고 있는 데고, 그 중에도 의결권을 풀로 행사하는 가장 그럴듯한 주주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10%를 초과하지 않고 있어요. 10% 딱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은행법상 대주주예요.
우리나라 은행법은 10%를 초과하는 자를 대주주라고 하거나 4%를 갖고 있으면서 최대주주인 자 또는 4%를 갖고 있으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최대주주입니다. K뱅크의 최대주주는 은행법상. 근데 은행장은 KT 쪽에서 하고 있어요. 언론 보도는 사실상 지배자인 KT. 근데 KT는 산업자본이거든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여러 가지 금산복합그룹을 이제 금융자산의 중요도나, 그러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금융업의 뭐 자산 기준 비중 또는 금융 쪽의 자산 총액 뭐 이런 걸로 보면 어떤 기준을 쓰거나 눈에 확 띄는 회사는 이제 이 빨간색 이게 확 띕니다. 금융 비율이 54%인 삼성. 거기다가 CP인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고, 한화 금융 비율이 0.72. 한화는 금융그룹이에요. 대한생명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한화는 금융 부분이 4분의 3입니다. 대략. 그래서 한화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드렁치기입니다. 만수산 드렁치기예요. 예, 금융지주회사나 뭐 이쪽 이쪽 저쪽 다 비금융이건 금융이건 지배구조가 거미줄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분홍색으로 표현한 4개입니다. 롯데, KT, 효성, 현대차. 여기는 금융그룹의 비중이 뭐 10%대인 KT나 효성도 있고요. 한 20%대인 롯데나 현대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중간 단계의 강도나 좀 이제 제2단계 이렇게 조금 당장 급하지는 않거나 당장 들어가더라도 좀 약하게 들어가거나 이럴 때가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금융 부분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현체제에 의한 감독을 해도 되지 않냐. 이 맨 밑에 있는 세 개 농협,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은 대개가 금융업이 전업입니다. 근데 가장 이제 지배구조가 복잡한 게 미래에셋이에요. 미래에셋은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법을 회피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가 지배하는 게 주된 사업이 되면 지주회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된 업무가 딴 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 딴 회사를 지배하면 그게 주된 사업이면 지주회사거든요. 근데 미래에셋은 그런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걸릴 것 같으면 그 규제 산정 기간에 며칠 전에 왕창 빚을 끕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의 부채도 왕창 늘고 자산도 같이 느는 거예요. 자산은 이제 자본 더하기 부채니까요. 그러면 분모가 확 늘어나서 주된 사업 기준에서 보면 이 회사는 덩치는 이만한데 금융 부문 비중은 요만하니까 얘는 주된 사업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요. 그리고는 그 규제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상환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간단히 하겠습니다. 미국의 감독 방향은 뭐냐? 체제적 위기라는 입장에서 접근한다.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을 금융감독당국이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냐? 왜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에까지 가서 찍자를 붙냐? 너는 금융기관만 감독해라. 왜 그러냐 하면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금융기관이 자칫 잘못되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너도 좀 간접적으로 봐야 되겠다. 아니면 네가 지배하는 비은행 금융기관도 내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규제 기구를 만들었어요. 앱석이라는 금융안정협의회라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 액션은 각 레귤레이터 규제 기구들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지주회사 관련한 규제권은 연방규제기구가 페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제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소통할 대표를 뽑아라. 니네가 이렇게 거미줄로 돼 있으니까 내가 누구랑 얘기해 줄지 모르겠다. 나랑 얘기할 상대방을 정해라. 그게 누구냐? 금융지주회사라는 거예요. 걔하고 나하고 얘기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외 금융지주회사들이 또 여기저기 막 지저분하면 야 니네 그거 싹 묶어가지고 지주회사로 만들고 그 대표자가 나랑 얘기할 수 있게 해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금융지주회사 구조의 형성을 명령하는 것. 이 대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그래가지고 문제가 안 되면 내가 가위를 가지고 가서 그 위에 꼭지를 딱 자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은행과 비금융과 금융을 나눠라. 이게 금융집단 계열분리 명령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도드 프랭크 액트의 이제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핵심 규제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영어가 막 있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U.S. Non-Bank Financial Company, 미국에서 조업하는 비은행 금융회사에 관해서도 shall be supervised by the Board of Governors. Board of Governors는 이제 Fed입니다. Fed가 얘네들도 감독을 하겠다. 원래 Fed는 은행에 대한 감독기구인데 비은행도 체제적으로 중요하게 되면 감독을 하겠다. 어떤 때 맨 밑에를 보시면 A threat to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금융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체제적 위기입니다. 자, 외국 회사 여기 파란색 보시면 a foreign non-bank financial company 외국에서 와서 하는 것도 이게 덩치가 크면 그래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위해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역시 또 저쪽에 감독기구에 넣겠다. 여기 shall be supervised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의지 미래입니다. 의지 미래. must예요, must. 예. 그 다음에 계열분리 명령제. 연결 대체 대조 기준으로 consolidated asset 기준으로 50빌리언 달러 또는 비은행이지만 그러니까 은행이 50빌리언 달러 이상이거나 비은행이지만 내가 중요해서 너 페드 감독 받아. 이렇게 해놓은 데를 잠재적으로 대상으로 1부터 4까지는 이제 통상적인 이제 강화된 감독 수단입니다. 근데 그걸 해가지고도 다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require the company to sell the assets. 너 팔어. 혹은 딴 데로 이전해. 근데 그 딴 데가 누구냐 하면 unaffiliated entity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생명 주식을 삼성물산으로 이렇게 옮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unaffiliated니까 딴 데다 넘겨야 되는 겁니다. KCC 이런 데 또 넘길지 모르죠.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안건입니다. 이제 한 1,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규제의 주체는 공정위가 아니다. 이게 많은 제가 이렇게 싹 보니까 공정위로 좀 착각하신 분이 있는데 공정위 아닙니다. 금융안정협의회라는 이제 체제적 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은행, 증권, 보험 뭐 이런 전반적으로 외환 이런 것까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회사로는 좀 안 된다. 하나의 감독기구로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미국의 앱속 같은 거를 우리나라도 좀 만들자. 금융건전성감독원은 이제 뭐 쌍봉형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아니면 금감원 들어오면 됩니다. 네. 액션은 규제의 기본 방향은 경제력 집중이 아닙니다. 불공정 행위도 아니에요. 그건 다 공정거래법 이슈입니다. 여기서는 체제적 위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자산 총계 규모가 크거나 그 금융자산이 작더라도 은행이면 예를 들면 아니면 이제 생보사 중에 큰 거라면 그런 금상복합기금을 우선적으로 보고 핵심 규제 수단은 뭐냐? 너 의무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이거는 공정거래법상 중간금융지주회사는 다른 거예요. 공정거래법상 중간금융지주회사는 네가 들어올 때 이게 힘들지. 그러니까 네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내가 미리 규제 완화를 해놓을게. 너 들어오고 싶으면 지주회사를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돼. 그건 네 마음이야. 이게 공정거래법상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로 지주회사의 행위금지 규제를 완화해 줄 테니까 네가 원하면 이렇게 해.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거고요. 이건 반대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는 너 의무적으로 이거 만들어. 이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주체는 누구냐? 금융감독기구예요. 예를 들면 금융안정협의회와 뭐
금융감독원이든 뭐 금융위가 됐건. 그리고 트리거하는 관심사는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해를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들어 이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 안 들으면 자르겠다. 이 가위가 손에 있어야 협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금융안정협의회는 이렇게 만들자. 중요한 사람 다 넣어야 됩니다. 기재부 장관, 한은총재, 건전성 뭐 감독원장, 예금봉사사장 당연직으로 넣고 국회가 더 많은 사람을 추천하자. 기본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그래서 당연직보다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더 많게 하고 그중을 여야 의석 비율로 하자. 그래서 야당도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으로 하고 주요 업무는 이런 것들을 하자. 체제적 위기에 관해서 여기서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체제적 위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감독을 강화하게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자는 거죠. 맨 마지막입니다. 예, 이름이 들어간 슬라이드는 이거 한 장입니다. 예. 그래서 최우선 적용 금산복합 기업 집단은 누구냐? 제 생각에는 요거 세 개입니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여기는 당장 들어가야 된다. 금산복합그룹상의 금융규제가. 왜? 삼성은 삼성생명이라는 CF를 지배하고 있고 전체 그룹에서 차지하는 금융의 비율이 약 반 정도 돼요. 아까 보면. 한화, 대한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이 그룹 사이즈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커서 금융 부분의 비중이 0.7을 넘어요. 70%를. 미래에셋 금융회사인데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확실히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투 쪽에서는 제일 큰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에는 강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삼성 갖고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금융지주회사 의무적으로 만들어. 싫다고 하지 말고. 한화도 마찬가지. 미래에셋 그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돈 빌리고 그러지 말고 금융지주에서 만들어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산복합그룹 내에 금융지주회사가 있으니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적용 규제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는 예외로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단계 적용 금산복합금 집단은 아까 그 중간 단계 금융회사의 비중이 10%에서 20% 되는데 롯데 카드 갖고 있죠. KT는 K뱅크 때문에 지금 사실 걸려 있는 겁니다. 효성은 비중이 높고요. 현대차는 이제 카드 캐피탈, 그다음에 뭐 증권사도 조그만 거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만 여기 사이에 부당 내부 거래 이거 많이 해서 뭐 이익을 이쪽으로 이전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 수요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부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 그러고 제일 좋은 건 규제를 신설하기보다 네가 보고서를 내라. 그 대신 거짓으로 보고서 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 주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보다 단축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런 정도로 구조보다는 행위 감독을 잘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금산복합급 집단 제 생각에는 이제 현대중공업 이런 데는 일단은 현재 규제 정도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걸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